마스터 김은혜입니다. 네, 미모의 성공자라고 웃기네요. 저는 제가 예쁘다고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도 밖에 나가서 예쁘다는 소리를 듣진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애터미에서만 예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애터미인들이 눈이 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외모가 이쁘다기보다는 저의 여러 가지 면이 다 모여져서 매력 자본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애터미 밖에서는 저의 매력을 다 발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30대 시작을 했지만 이제 40이 되었어요. 올해로 40이고요. 만으로는 아직 38이에요. 82년생이거든요. 82년생인데 11월생이라서 만으로 38이라 아직 영리더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실 제가 코로나19 동안 저는 수입이 매출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본사에서 어떻게 올랐냐 노하우 좀 얘기를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본사에도 여러 번 강의를 하러 갔다가도 오고 이제 그 촬영도 했었는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영리더스 워크숍 때도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노하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특별한 노하우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저는 하던 걸 계속 했고 코로나19 중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기 전에 저는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전부 다 애터미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누가 스폰서가 너 애터미 왜 하니? 아니면 친구나 주변 지인들이 너는 애터미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바로 한 번에 대답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들면 없다는 겁니까? 지금 딱 봐도 이제 리더로 보이는 분들이 좀 손을 많이 드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요,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싶어서 왔다던가 관심이 있어서 이제 오신 분들한테 물어봐요. 애터미 사업 왜 하시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분들이 있어. 글쎄요. 그냥 일을 하고 싶어서요. 라던가, 잘 살고 싶어서요. 라던가, 구체적인 왜가 없는 분들은요,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희한하죠. 한 명이라도 더 사업시켜야 되는데. 근데 저도 물론 과거에는 제가 에이전트 시절이었고 세일즈 마스터 시절이었을 때는 파트너 하나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구워 삶아가지고 애터미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저는 애터미 시스템에만 앉아있으면 다 성공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 무조건 성공할 수 있으니까는 직장 그만두고 나랑 애터미 하자.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직장 그만둔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피해를 입힌 거죠, 그 친구들한테. 왜냐면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애터미를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전직이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었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애터미를 시작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미친 듯이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왜 그럴까요? 내 친구들이 분명히 어려워. 단칸방에서 애 키우면서 살면서 직장도 그만두고 애터미를 해. 근데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내가 하라 그래서 한 거지 본인의 왜가 없었던 거예요. 애터미에서 본인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공해야 할 간절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칸방에서 애 키우면 살면 간절할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야. 그렇게 살면서도 안 간절한 사람들은 안 간절해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제 밑에 오토 판매사인데 그만둔 사업자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제 실수죠. 저는 그분의 좌우를 열심히 도와가면서 오토 판매사까지 키웠는데 저랑 정말 친한 지인이에요. 근데 자기는 확신이 없대요. 오토 판매사까지 갔는데. 그리고 안 맞는데 자기랑. 자기는 평범하게 사는 게 좋대요. 제가 헐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는 것도 부담스럽대. 그러니까 애터미에 있으면서 자꾸 성공자들의 삶이나 이런 걸 듣는 게 불편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파트너에 대한 책임감이나 사랑도 없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자기 자식에 대한 책임감도 별로 없는 친구예요. 지가 커가지고 지가 알아서 벌어먹어야지 왜 엄마한테 기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야.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한테도 애정이 없는데 뭐 파트너한테 애정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게 중요하구나. 왜가. 내가 그러니까 그 친구는 왜를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몇 년을 애터미를 했는데도 나는 모르겠어. 그냥 난 평범하게 월급 받아서 사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시스템 소득을 만들었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도 본인이 이걸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애터미에서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시스템에만 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스템에 있으면서 왜가 없더라도 아니면 잘 모르겠더라도 성공자들이 하라는 대로 일단 하면 성공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시스템에 와서 앉아만 있어. 오늘도 이렇게 줌 강의를 듣고 이제 줌 끄고 뭐 드라마 보든가 친구 만나 수다 떨든가 취미 생활을 하든가 각자 자기 일을 하시는 거죠. 나 오늘 내 할 일 다 했어. 출근했으니까. 그러면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여러분들 조직에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물론 내 밑에 열심히 뛰는 리더가 있다면 변화는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감사해야 되고 진짜 미안해해야 돼요. 파트너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왜를 한 번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 파트너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시작한 파트너인데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본부장님은 왜가 뭐였어요? 팀장님은 왜가 뭐예요? 자기 스폰서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물어봐요? 그랬더니 인생 시나리오를 쓰라 그랬는데 못 쓰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잘 살아요. 남편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다 주고 애도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야. 간절함이 없으니까 애터미를 막 필 받으면 열심히 해. 그러니까 재밌으면 열심히 해요. 근데 아무도 컨택이 안 되고 물건도 안 팔리고 재미가 없으면 완전 다운돼가지고 연락도 안 받아. 제가 왜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면은요,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없어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다운되는 순간이 생겨. 그리고 그 다운되는 순간에 다시 끌어올리기가 힘들고 그러다가 그게 반복되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느니 애초에 시간 투자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명확한 왜, 애터미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다면 전 지금 그냥 가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소비자 하세요. 왜냐면 몇 년 동안 제가 제 파트너들을 보면서 이게 없이 일하는 친구들이 결국 3년, 5년 후에 그만두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 낭비 시키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걸 알려줘야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 애터미 왜 하지? 친구 따라 강남 오신 분 계시죠? 친구가 하자 그래서 하는 분. 아무 생각 없어. 그런 분들은 곰곰이 고민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그냥 친구 따라 끝까지 가든가. 둘 중에 하나야. 내가 나의 왜를 찾든가 잘 모르겠으면 끝까지 쫓아가면 돼. 내 친구 중에 나를 데리고 온 스폰서 중에 미친 사람 하나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왜를 반드시 찾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저의 왜는 뭐였을까요? 저는 아주 확실한 왜가 있었어요. 제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신랑이 얼마 전에 강의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시작했을 때 김은혜 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100명 중에 애터미에서 다 성공 못하고 한 명만 성공하더라도 그거 내가 될 거라고. 그 소리 뭐였냐면 저는 애터미 일을 선택하기 전에 정말 많은 직업을 알아봤어요. 학교 선생이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한 번도 학교 선생, 삼성,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그 비전 있는 직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제 퇴근 후 애터미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대기업 나오시는 분이 대기업 다니면서 부업으로 하고 계신 이야기를 하셨죠. 그분이 대기업이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애터미를 부업으로 하셨을까요? 본인의 노후 대책이 안 되고 그냥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건 되지만 미래의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애터미에 투자를 하신 거예요. 시간 투자를. 저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아이를 낳은 지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학교 생활 선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학교 선생은 양가 부모님 중에 한 명이 아이를 안 봐주면 하기 힘들어요. 물론 학교 선생뿐만 아니라 보통 월급쟁이 일들이 다 그래요. 아침에 7, 8시에 출근하죠. 그리고 학교도 야자 감독이 저는 고등학교 있었거든요. 야자 감독이 있잖아요. 일반 직장 생활도 5시, 6시 칼퇴근 못 하잖아요. 물론 그냥 뭐 동사무소 공무원들이야 가능하지만 학교는 그게 힘들어요. 방과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월급쟁이들은 더 힘들겠죠. 야근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가 아이를 안 봐주면 계속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양가 부모님이 아이를 키워줄 상황이 아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2개월, 3개월밖에 안 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요. 저는 2개월, 3개월밖에 안 된 애를 어린이집에는 못 보내겠더라고. 그래도 1년은 엄마가 좀 키워야지. 저는 돌 때부터는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딱 걸렸던 게 야자 감독도 해야 되고 야자 감독하면 11시에 퇴근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신랑이 칼퇴근도 아니고 11시까지 애를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도 빨리 해야 돼요, 학교는. 이제 수업이 8시부터 시작하니까 적어도 7시 반, 7시 전에는 선생님이 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또 그 시간부터 봐주는 데가 없어.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학교 선생을 하면서 내 월급으로 애를 키워줄 사람을 구해서 다니는 게 맞을 것인가? 근데 저는 이미 학교 선생 하기 전에 과외를 하면서 1,000만 원을 벌어봤었기 때문에 학교 선생 월급이 정말 작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신랑 같은 경우도 병원에 대해서 되게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다른 직장을 알아볼 생각을 했었던 건데 월급쟁이 중에 제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두 월급쟁이는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대기업 다니는 게 비전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먹고 살 수 있죠. 근데 그게 비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노후 대책 어떻게 하실 건데? 우리 도련님이 삼성 중에서 월급 제일 많이 주는 데 다니세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 계세요.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다른 부서로 옮기셨는데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아, 저 형수님 저 이제 10년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요. 이제 30대 후반이니까. 그러면서 퇴직하면 뭐 하시려고요? 제가 그랬더니 치킨집 해야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형수가 애터미를 하는데 아직도 애터미 비전을 못 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러면서 맨날 제가 얘기하는 워렌 버핏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 전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대기업 다니시는 분도 있을 거고, 본인이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자녀가 대기업 다니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분들의 미래를 걱정을 하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애터미 사업을 하진 않으시지만, 애터미 세미나에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어요. 처음에 조금 사업 진행하시다가 지금 안 하시는데, 그런데도 연금성 소득이 몇십만 원씩 들어가세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교육을 많이 듣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다니고 있는 둘째 아들 걱정을 하세요. 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저는 참 하나님한테 감사한 게 애터미를 알기 전에 그런 고민을 하게 하셨다는 거. 남들이 다 좋다라고 하는 직업을 나는 이 직업은 아닌 것 같다라고 고민을 하게 만드셨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요, 원래 남의 시선을 별로 신경 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스타일인데, 남들이 아무리 좋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의문이었어요. 왜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직업인데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남들이 분명히 난 취직 잘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사는 게 힘들었어요. 저는 또 특히나 서울에 살고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집값도 비싸죠. 물가도 비싸죠. 그러니까는 정말 남들이 괜찮다라는 직업에 다니고 괜찮은 직장인 남자를 골라서, 전 골라서 결혼했어요. 우리 신랑이 이 얘기 듣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몰라, 그런 줄 몰랐다고. 저는 조건 받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원래 집이 어려웠어요. 잘 살았었는데 아버지가 IMF 때 저희 아버지도 원래 대기업 다니셨거든요. 대기업 다니시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1년 후에 IMF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집이 되게 많이 어려워지면서 그때부터 좀 되게 순진했던 애가 현실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원래 항상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애가 아니야, 결혼은 현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막 그렇다고 조건을 막 따진 건 아니지만 어려운 남자한테는 시집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 보니까 집도 그냥 번듯한 집에서 잘 자라서 좋은 대학 나와서 또 취직도 잘했어. 이 남자랑 결혼하면은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 돈을 되게 많이 벌면서 제 동생 뒷바라지도 하고 이러고 있던 상황이어서 좀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안정적인 남자를 만나서. 그래서 우리 남편이랑 결혼하면 되게 행복하고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똑같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 이상하다. 도대체 내 친구들은 어떻게 살까? 그래서 이제 내 친구들 중에 대부분 이제
잘 안 된 친구도 있지만 대기업에 취직하면 보통 잘 된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잘 돼봤자 대기업 취직이잖아요. 그래서 대기업 취직한 친구들 혹은 의사, 친구 중에 의사들도 있었어요. 물어봤어요. 그들의 삶이 어떤지. 근데 대기업 다니는 친구나 내 친구 정형외과 의사나 약사나 크게 떵떵거리면서 살지는 못하더라고요. 다들 돈 걱정하고 그 의사 친구는 반전세 살다가 몇 년 전에 인제 반전세를 탈출하고 위로 올라왔는데 아니 인제 제대로 된 집을 얻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그냥 우리나라의 현실이구나.'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달에 40억 버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얼마 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QR 코드를 개발했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분명히 똑똑한 애가 아니었어.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앞으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서 오히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간 아이들은 그냥 대기업 고 정도 의사 그 정도 직업을 갖고 있었고 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별로 못했던 아이였는데 인제 어떻게 해 가지고 학점은행제로 컴퓨터 관련된 일을 얘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 이제 근데 얘네는 집에 돈이 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인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했었겠죠. 처음에 저한테 10 년도 더 됐어요. 한 20년 전쯤에 QR 코드라는 걸 알려주는데 내가 "그게 뭐야?" 이랬거든요. 그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쓰일 줄은 나도 몰랐지. QR 코드가 뭐 설명해 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걔는 그거 개발해 가지고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저는 짐작을 못 했어요. '아 쟤는 운이 좋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를 그때도 저는 짐작을 못 했는데 우연히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보다가 월급쟁이 중에 할 게 없고 또 자영업도 많이 알아봤어요. 제가 음식하는 걸 요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식당 쪽으로 많이 알아봤어요. 근데 일단 돈이 투자가 돼야 됐고 돈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잘 된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아 지금 코로나 생각하면은 큰일 날 뻔했죠, 자영업 했으면. 아마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망했을지도 몰라요. 거의 자영업자 폐업률이 90% 정도 돼요. 저는 나름 시장 조사를 했어요. 무턱대고. 왜냐면 돈이 투자가 되는 거니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 돈이 없으니까. 그럼 최소 몇 억이 투자가 되잖아요. 막 알아보다가 딱 이거다 할 만한 게 없을 때 원래는 엄마가 애터미 세미나 가 보자고 계속 얘기했지만 한 번도 안 가다가 3년 만에 할 게 없으니깐 세미나를 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에게 열심히 애터미를 전달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 파트너들 보면은요. 한 번 말하고 거절하면 땡. 한 번 말하고 거절하면 땡. 근데 여러분들이 명당 작성해서 A 그룹 정도에 속하는 분들 '이 사람이 애터미 하면 참 잘할 것 같다.'라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끝까지 얘기를 하셔야 돼요. 물론 끝까지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는데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지속적으로 후속 관리를 많은 분들이 해 오신 분들이 이 중에 계시다면 아마 코로나19에 그 기회를 잡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분들의 상황이 변화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런데 코로나19 터지면서 나도 집에서 가만히 있어." 이런 분들은 당연히 코로나19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됐겠죠. 자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애터미 세미나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고 세미나에서 알아들은 거예요. 일단 돈 투자 안 해도 되는 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투자해 봤자 소자본 내 경비나 뭐 제품 내리는 돈 정도? 그 정도는 뭐 투자가 아니잖아요. 소자본 투자를 통해서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 1 억까지도 벌 수 있는 일. 이거 대박인데? 자 애터미가 될 것 같아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많은 일을 알아봤다고 했죠. 월급쟁이 하고 싶지 않았고요. 또 월급쟁이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일은 내 능력으로 취직이 안 돼. 취직이 안 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월급쟁이는 200에서 500만 원 버는 게 다였어요.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고 자영업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고민하고 제가 오죽했으면 오디션 프로그램도 나가겠어요. 저는 위대한 탄생에도 나갔었어요, 임신해 가지고. 노래 못 해요. 근데 왜 나갔냐면 재수가 좋아서 우연이라도 뽑히면 내가 TV에만 한 번만 출연하면은 어떻게든 살려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나갔었어요, 얼마나 간절하면. 근데 능력이 없으니까 안 돼. 재능도 없어. '책을 써 볼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다이어트 책을 써 볼까? 근데 다이어트 책을 쓰려면 살을 빼야 되는데. 요리책을 써 볼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책 쓴다고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야지. 그러니까는
그 해리포터 작가 이야기 들으면서 엉뚱한 생각을 한 거, 제가 엉뚱한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그러고 있던 와중에 애터미 세미나 들었는데 이건 해봐야 되겠다. 일단 돈이 투자 안 되니까 일단 해봐야 되겠다.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남편한테도, 남편이 그때 되게 회사 그만두고 싶었어요. 병원을 그만두고 싶어 해서 내가 이제 애터미 세미나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저희 신랑은 석세스 아카데미를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신랑한테 그랬어요. 애터미에서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해봐야 아는 거지만 일단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크게 투자하지 않고 우리의 몸뚱아리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건 애터미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잘 되면 그 결과는 대박인 것 같다.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저희 신랑과 저와의 시작에서 이제 여러분들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 신랑은요, 병원 다니기를 싫어서 병원을 그만두고 싶어 했고 큰 대안책이 없어서 애터미를 선택했던 거예요. 저희 신랑은 같이 부부 사업자였지만 근데 저는요, 그래서 저희 신랑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1년 해보다가 안 되면 돌아가야지. 그리고 저희 신랑이 한 6개월 정도, 지금은 미쳐 있는데 6개월 정도 그랬었어요. 6개월 정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거절받거나 힘들 때, 뭐 하다 안 되면은 뭐 양가 부모님이 못 살기를 해. 내가 자격증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6개월 정도 했었어요. 우리 신랑은. 근데 저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자격증 있으니까 학교로 돌아가면 돼요. 맞잖아요. 근데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랑이랑 처음에 좀 부딪혔어요. 내가 미쳐서 하는 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자, 제가 말한 왜가 그거예요. 간절한 왜가 있으면 미쳐서 하는데요. 이게 하면 될 것 같아. 그거 비전 본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분 비전 봤어요. 애터미 하면 될 것 같대요. 그 비전 본 거 아니라니까요.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정도는 돼야 돼요. 그리고 애터미를 통해서 내 인생이 변할 수 있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 신랑 마음속에는 그 확신이 들어갔는데 6개월이 걸린 거예요. 6개월이 딱 지나니까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될 거는 같은데 긴가민가 하시는 분한테는요, 사업하세요라고 얘기하지 말고 6개월만 알아보시라고 얘기하세요. 계속 앉아서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속에 있는 확신과 간절함이 나와요. 근데 1년, 2년이 지나도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 그런 분들은 사업이 내내 힘드실 겁니다. 지금도 나 사업한 지 한 2년, 3년 됐는데 사업이 힘들어. 더럽고 치사해서 못 해먹겠네. 이 생각이 드시는 분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터미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애터미에서 제대로 해볼까?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그냥 월급쟁이로 살았을 때의 내 삶. 근데 그렇게 살기 죽어도 싫으신 분은 이거밖에 답이 없다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책 아시죠? 그거 말고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 책 아시죠? 그 저자가 한 얘긴데, 시스템이 영어잖아요. 근데 시스템의 어원이요, Save yourself time, energy and money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돈을 절약하는 거. 시스템의 어원이 당신의 시간, 에너지, 돈을 절약하는 거. 이게 시스템이래요. 제가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는 이거예요. 시스템 소득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완성하면 그때부터 시간, 에너지,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자, 제가요, 판매사 때 더 힘들었을까요? 지금 2천만 원 넘게 벌 때가 더 힘들까요? 판매사 때가 지금보다 100배 더 힘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판매사 때 힘들어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돈이 안 돼! 이러면서 일을 해. 저는요, 판매사 때 힘들어 죽겠네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내가 1,000만 원, 2천만 원 벌고 나면 편해질 걸 알았으니까. 근데 눈앞에 7만 원, 14만 원에 집중하시는 분들은요, 자꾸 힘들어 죽겠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시스템 소득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워렌 버핏 아저씨를 가리고 있네. 워렌 버핏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저는 잠자고 있는 동안 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겠죠. 이 안에 계시는 분들도 리더스 클럽이신 분들, 로얄 리더스 클럽이신 분들, 오토 판매사이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매출이 올라오고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나와요. 그게 시스템 소득이죠.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골프 치고 있을 때도 자전거 타고 있을 때도 돈이 나온다면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절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 소득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들 파이프라인 우화 나는 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아시네. 파이프라인 우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치면 다 나와요. 한번 보세요. 파이프라인 우화. 쉽게 말해서 두 친구가 있는데 마을에서 호수에서 마을까지 물을 길러다 주는 대로 돈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등치 좋은 한 친구는 열심히 물동이로 물을 날라. 그게 여러분들이 월급쟁이 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자영업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간 투자를 하는 만큼 돈이 나오는 거. 그럼 이 친구는 생각을 했어. 돈을 더 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물동이 크기를 늘려. 자, 제가 그랬어요. 과외했을 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벌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과외 수를 늘리면 돼요. 그러니까 더 오래 과외를 해. 제가 그러다가 1000만 원 벌었을 때 쓰러졌다니까요. 과로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 물동이 크기를 키워서 물동이를 나른 친구는요. 나중에 등이 굽고 온몸이 아파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는 자꾸 뭘 해, 뭘 만들어. 비웃었어. 넌 돈도 안 되는 거 뭐 하고 있냐? 파이프라인이 완성될 때까지 돈이 안 되죠.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돈이 돼요? 파이프라인이 완성돼서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부터 돈이 돼요. 똑같아요. 애터미 일도. 여러분들은 지금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에이전트, 세일즈 마스터일 때. 로얄 리더스인 분들은 파이프라인을 만든 거예요. 오토 판매사들이 파이프라인 하나 만들었다면 리더스 클럽은 파이프라인 3개 만든 거고 로얄 리더스 클럽 파이프라인 6개 만든 거예요. 파이프라인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돈이 더 많이 나오죠. 애터미 수입도 똑같이 늘어나요. 재밌는 게 뭐냐면 오토 판매사가 되고 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만두시는 분 첫 번째 단계가 오토 되기 직전. 30에서 50에서 수입이 늘질 않아.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안 되다가 그만두시는 분 계시고 그 다음 또 그만두실 때가 오토가 되고 나서 그 다음은 리더스 되고 나서 그러니까 그만두는 건 아니죠. 애터미는 뭐 그만두고 말고가 없잖아. 일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파이프라인을 하나 만들었어. 그럼 그 파이프라인 수도꼭지 틀 때마다 돈이 나오죠. 그게 오토 판매사라고 칩시다. 그 파이프라인을 들 완성하면 돈이 안 돼요. 그럼 내가 200에서 400의 수입으로 늘리고 싶으면 파이프라인 한 개를 더 만들어야 돼. 그러면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는 동안은 돈이 200밖에 안 나오죠. 애터미 수입이 그렇게 올라가요. 신기하게 딱 그렇게 돼 있어. 왜? 후원 수당이 30, 70, 150, 240 이렇게 늘어나니까. 30에서 70으로, 70에서 150으로 늘 때까지는 수입이 똑같아요. 제가 지금 1000대 1000 정도의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600대 600에서 2000대 2000 갈 때까지는 수입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입에만 집중하면 나 왜 돈이 더 안 나오지? 이러고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매출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 파이프라인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지고 있나. 나 조금만 더 하면 2000대 2000까지 가겠네. 조금만 더 하면 파이프라인 한 개 더 완성되겠네. 이걸 보셔야 돼요. 근데 자꾸 자기 수입에만 집중을 하니까 자, 파이프라인이 얼만큼 완성되었나 보는 게 여러분들 파트너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나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 파트너를 오토로 만들면 만들수록 내 수입은 늘어나요. 내가 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봤으면 내 파트너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걸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본인이 스스로 오토까지 안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운이 좋아서 오토가 그냥 쉽게 됐다던가 스폰서가 많이 도와줘서 됐다던가 이런 분들은 못 하더라고. 그러면 아이고 나는 못한 애가 아니라 파트너 거 같이 만들면서 배우시면 돼요.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너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거를 만들고 나면. 내 거 하나 만들고 또 내 밑에 파트너 거 하나 또 내 밑에 파트너 거 하나 그렇게 하다 보면 후원 수당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직급 수당도 올라가겠죠. 오토 소비자를 만들어서 임페리얼까지 절대 못 가죠.
사업자가 필요한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의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어쨌든 저는 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소득을 만들었어요. 제 수입을 보여드릴게요. 2012년, 제가 2013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2년 보시면 제로죠? 제가 6개월 수입 평균 낸 거거든요. 제가 2012년 상반기에 한 번 수당 받아봤고 2012년 하반기에는 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받았던 완전 소비자였던 거예요. 완전 소비자. 그런데 이제 2012년 하반기에서 제로예요, 수입이. 제가 6개월 평균 낸 거예요. 2013년 상반기 수입은 100만 원이 좀 안 돼요. 근데 왜냐면 제가 2013년 한 4월부터 사업이 시작했어요. 그러면 꽤 평균으로 따지면 100만 원이 안 되지만 이 소리 무슨 소리냐면요. 저는 4월 하반기부터 판매사 도전을 했어요. 4월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4월 하반기부터 판매사 도전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직급 가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저는요, 마케팅 플랜을 보고 직급을 가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수학 선생님이었잖아요. 제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직급 가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자, 몇몇 분들 손 드셨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를 보름간 하면은 보름간 하면은 후원수당이다 직급수당까지 나오죠. 근데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를 한 달 동안 하면 후원수당만 나와요.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를 2달 동안 하면 후원수당만 나오죠. 무슨 소리냐면 어차피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250, 250 언젠간 되겠죠. 합산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물건 열심히 팔아가지고 2달 동안 250, 250 파느니 보름 동안 미리 물건을 사서 2달 동안 팔자. 그러면 보너스가 더 나오잖아요.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직급수당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 도전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없는 물건을 다 채워놓고 나니까 물건을 팔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했어. 5월 상반기에. 그리고 물건을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명단 작성을 해서 연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했거든요. 근데 제가 참 답답한 게 제 파트너들 보면 세일즈 마스터 지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 근데 물건 쌓아놓고 있어. 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쟤는 도대체 판매사를 왜 간 거야?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판매사 가기 전에 미팅 다 하거든요. 지금도. 판매사 물론 안 하는 그룹도 있지만 저하고 소통하는 그룹들은 제가 다 미팅을 해요. 물어봐요. 판매사 왜 가시냐고. 그냥요 이러면 저 가지 말라 그래요. 왜? 그냥요 해서 갔다가 물건 쌓아놓고 그만두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애터미 하니까 돈 안 된다. 본인이 가겠다 그래 놓고. 그런데 저는 판매사를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판매사를 가면서 제 파트너들한테 어떻게 해주고 소비자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며 이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이런 계획이 있는 분들은 가라고 해요. 그런데 계획이 있어도 가면서 안 움직이더라고. 왜? 막 열정이 불타오를 때는 막 움직여. 근데 비가 올 때도 있고 몸이 쑤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막 정말 열심히 움직이다가 어느 날 최근에도 제 파트너 하나가 저 오늘 애가 아파서 출근 못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출근 안 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도 집에 있었더라고. 남편 집에 있으면 애 맡기고 출근하면 되잖아요. 뭐였을까요? 근데 그분이 최근 한 달 동안 진짜 열정적으로 하셨었거든요. 좀 쉬고 싶었던 거야. 월요일이었거든. 토요일 쉬고 일요일 쉬고 월요일도 좀 쉬고 싶은 거야. 그만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기는 게 힘들어요. 채찍질을 하셔야 돼요. 저는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자신을 엄청나게 채찍질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채찍질하는 방법이요, 저는 목표 설정이었어요. 판매사 유지를 전후반기로 하겠다라는 목표를 저는 시작하면서부터 세웠고, 근데 그걸 아무도 저한테 알려준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저 같을 줄 알았는데, 제 파트너가 나오니까 직급 얘기를 할 때까지 직급을 간단 소리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나만 그랬구나. 이거를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알았어요. 원래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저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도 누구의 직급과 연관돼서 가본 적이 없어요. 누가 가라 그래서 간 적도 없고. 일단 내가 갈 때 가고 스폰서가 가자 그러면 또 가야지.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스폰서가 가자고 할 때까지 죽어도 안 가. 근데 여러분들 스폰서 가자고 할 때까지 죽어도 안 가면요 영영 못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세일즈 다이아는 조직이 작으니까 상관없는데 스타 로열이 직급 가는 거는요. 전후반기로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쩌다가 내 스폰서도 그 위에 스폰서도 그 위에 스폰서도 위에서 갈 때만 이러고 기다리고 있으면 언제 갈 건데요. 여러분들 사업은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워야 되고, 자, 저는요, 스폰서님보다 제가 먼저 리더스, 먼저 로열에 들어갔어요. 스폰서님들보다. 이제 저희 직스폰서 유석엽 소장님 빼고, 저희 유석엽 소장님부터 저기 위에 상한선이 끝나신 저희 스폰서 사이에 엄청 많은 리더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로열 리더스에 들어오신 분이 없으세요. 엄청 많은데, 스폰서들이. 제가 만약에 위에 스폰서만 따라가려고 기다렸다면 전 지금도 리더스도 못 들어갔겠죠. 근데 내가 그냥 목표를 세워서 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빠르게 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목표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목표 설정을 했으면 스폰서가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내가 설정을 했으면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안 도와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도와주면 땡큐인 거고. 여러분들한테는 스폰서가 몇 명 안 되지만은요. 스폰서한테 파트너가 무진장 많아요. 저도 그거를 제가 리더스 로열 가서 알았어요. 처음에는 스폰서들이 안 도와줄 때 이해가 안 갔어. 왜 안 도와주지? 나는 내 파트너 도와주는데? 근데 내가 성장을 하면서 알겠더라고요. 내 조직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판매사 다이아몬드 마스터 정도까지밖에 안 되신 분들은 조직이 작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스폰서한테 따지고. 계속 화가 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날이 오니까 내가 스폰서 입장이신 분들은 파트너가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면 아, 얘가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위로해 주시고 뭐가 화났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힘들어요. 제가 어떤 걸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내가 그렇다고 이제 원하는 거 다 못 도와줄 수도 있어요. 내가 파트너 입장에 있는 분은 자식이 부모 마음 모르는 거랑 똑같거든요. 스폰서 중에 파트너가 잘못되길 바라는 스폰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스폰서가 나를 못 도와주는 상황이거나 스폰서가 뭔가 제대로 뭐 바로 안 서 있는 분일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직스폰서가 그렇다면 그 위에 스폰서 그 위에 스폰서 찾아가면서 상담을 해보세요. 저 지금 이렇게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나요? 세일즈를 가고 싶은데 다이아를 가고 싶은데 나는 어느 정도를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내 파트너들은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모자라. 그럼 스폰서가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못 도와준다고 하면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이 사람 아내가 아니라 못 도와주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꾸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제가 성장한 이유는 그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요. 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죠. 당연하죠. 세일즈 마스터 유지를 계속했고요. 제가 2013년 4월쯤 사업을 시작하고 그때 마케팅 플랜을 딱 듣고 나서 집에 와서 바로 계산해보고서 세일즈 마스터 간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더 이상 이제 물건이 쌓여서 못 팔 때까지 세일즈 마스터를 가자. 그게 목표였어요. 계속 갔어. 근데 신기하게 세일즈 마스터 가려고 마음 먹으니까 물건이 팔리더라고요. 또 이게 기운이에요. 여러분 시크릿 혹시 아세요? 저희가 아침마다 시크릿 영상을 보거든요. 센터에서. 그런데 시크릿이요. 끌어당김의 법칙.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한테 끌려온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던 게 조리원 때 잠깐 2주 보고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던 언니가 있었어요. 1년 만에 전화를 했어. 왜? 난 지금 세일즈를 가고 물건을 내렸는데 이걸 처리해야 다음번에 또 세일즈 갈 수 있으니까. 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요? 이러면서 1년도 넘게 만에 연락을 한 거예요. 한 1년 반? 그것도 2주밖에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 준서 엄마 잘 지내? 이러면서 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러니까 나 애 조리원 나오자마자 바로 복직했잖아. 요리사였거든요. 힘들어 죽겠어. 애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복직했더니 온몸이 다 쑤시고 피곤하고 막 이러길래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해모임. 근데 그때 뭐 안 사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 나랑 뭐 지인도 아니야. 잠깐 본 사이고 서울에 살기 때문에 만나지도 않아요. 그때 C타입이요. C. 명단 작성 중에 A, B, C로 나누자면 그냥 버리는 카드. C였어요. 그러니까 해모임 얘기 꺼낸 거야.
언니 진짜 그렇게 피곤해. 언니 사실 나도 새로운 일 시작했잖아. 근데 우리 회사에 나라에서 만든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이거 먹으면 피로 회복이 직방이래요. 아, 우리 애도 이거 먹고 지금 천식도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얼만데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한 박스 사면 좀 비싼데 네 박스 사면은 30만 6천 원이야. 그러니까 그럼 여덟 박스 보내봐 이러는 거예요. 여덟 박스. 그래서 내가 에? 네 박스가 아니라 여덟 박스니까 우리 남편도 피곤해 죽겠대. 그래서 여덟 박스를 팔았어요. 버리는 카드에. 제가 그때 딱 그때 전화를 끊고 사실 그때는 에이전트가 있었잖아요. 나는 이제 여덟 박스를 에이전트로 내야지. 지금도 에이전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없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거 하고자 하니까 되는구나. 근데 그 언니가 오토 소비가 되진 않았어요. 그거로 끝이었어. 해모임 넷박스. 근데 그때도 저도 후속 관리 막 이런 걸 몰라서 후속 관리를 안 했어. 그 언니 같은 경우. 만약에 후속 관리를 했으면 해모임에서 사 먹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친하지도 않고 잘 모르는 사이다 보니까 그리고 대구에 안 사니까. 대구에 안 사니까 처음에 문자나 이런 거를 후속 관리를 하다가 점점 멀어지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후속 관리를 여러분들이 100명, 200명을 할 수는 없어요. 점점 내 밑에 파트너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가까이 사는 사람 말고는 C라고. 제가 사람들 만나러 서울 가려고 했을 때 엄마가 말렸었어요. 전 대구로 이사 왔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 지인은 다 서울에 있는데. 자꾸 가지 말래. 그래서 막 싸웠어요. 지금은 알겠어. 제가 서울에서 관심자를 몇 명 컨택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끝까지 사업을 못 하더라고. 왜? 시스템 사업이고 또 애터미에서 만들어준 시스템이 있죠.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혼자서 세미나를 미쳐서 다니는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와요. 우리 엄마는 스폰서가 안 가도 혼자 자기가 차물고 첫 세미나를 가신 분이세요. 알아보러. 저렇게 독특한 사람 말고는 제가 지금 8년간 사업을 해보면서 가끔 있어요. 지금 이제 워낙 오래 사업을 하니까 지금은 스폰서가 안 가도 자기 혼자 가는 사람이 있어. 지금은. 근데 초창기에는 서울에서 제가 그때 웅진 코디 아줌마, 우리 집에 웅진 코디 아줌마를 제가 세 번째로 가입을 시켜놓고 대구에 내려왔었는데 그분이 노원구 1등 코디였어요. 이 아줌마를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서울로 만나러 갔어. 그러니까 내가 만나러 갈 때마다 나한테 설명을 듣고 세미나를 와. 근데 문제는 내가 서울에 안 가면 안 와. 안 가.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생겼다가 떨어졌다가 생겼다가 떨어졌다가 멀리 있는 사람은 그래서 관리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뭐가 생겼죠? 줌으로 시스템 하잖아요.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 컨택해서 사업자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된다고. 환경이 변하면은요, 거기에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제 파트너들 중에 성장한 그룹도 있는데 성장을 못한 그룹도 있어요. 답답한 게 계속 센터 문 열기만 기다리고 있어. 아니 센터 문은 이제 열죠. 센터 문은 여는데 1년 넘게 센터에 출근한 게 습관이 안 됐던 사람들이 다시 나올리니까 힘들어. 그래서 새로운 사람 찾으라 그랬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요. 저는 지금 천안에 살고 있는데 천안에 있는 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늘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코로나19 전에 사업하던 사람은 다 들어갔어. 전부 새로 컨택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새로 컨택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코로나19 전에 하시던 분들 중에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도 있죠. 그분들하고는 같이 가는 거고 으쌰으쌰.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들어가신 분한테 다시 얘기를 해서도 안 나오면 새로운 사람으로 메꿔 넣어야죠. 근데 코로나19 전과 후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제가 리더스를 2014년 하반기 12월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업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들어간 거예요. 되게 빨리 들어간 거죠. 자, 어떻게 리더스 들어갔냐? 제가 1년 9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직급 유지한 거 세보니까는요, 유지를 안 한 게 딱 2번. 5월까지 4월 하반기, 5월 상반기, 5월 하반기 세일즈 유지하고 제가 6월 상반기에 팀장을 갔어요. 미쳤죠. 근데 왜 팀장을 갔냐면 내 좌측에서 판매사가 2명이 나온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때 아니면 팀장을 못 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마침 그때 저희 시어머니 친구 중에 관심 있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사업을 안 하세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팀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 원래 250만 포인트. 근데 이 남편이 세무사라 그런지 계산이 빠르시더라고요. 60대셨는데도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해야지 세일즈 마스터로 갈 수 있는데 혹시 제가 250만 포인트를 도와드린다면 세일즈 마스터를 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루만 시간을 달래. 고민해 본대. 집에 가서 쫙 뭐 물건 가격이랑 PB를 써 오셨더라고. 60대 분이. 그리고 나한테 딱 내밀더니 이렇게 쫙 하고 밑에 180만 PB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가 180만 PB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나 너무 다이아가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케이. 180만 포인트만 하세요. 그럼 일단 나는 70만 포인트 또 더 해야 돼. 근데 사람이 하나가 없었어요. 3명은 완성이 됐잖아요. 아, 이거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여기서 안 가시는 분도 있고 만들어서라도 가시는 분이 있어. 제가 미쳤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자가 이제 없잖아요. 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 친구한테. 근데 걔는 애터미 몰라. 그 인제 소비자 인제 소비자 회원가입해서. 야, 네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갈 거야. 네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갈 건데 내가 네 밑에서 물건을 많이 사서 100만 원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양심껏 살 수 있는 만큼 사. 그리고 땡이었어요. 왜? 걔한테 마케팅 플랜 설명해 준다고 걔가 이해를 하겠냐고. 근데 그 친구가 60만 PB 정도 샀어요. 지네 집에 필요한 거. 그럼 제가 얼마를 했을까요? 좌측에는 판매사 2명이 나온 상태였고 이미 나온다고 계획이 잡힌 상태였고 아무도 나한테는 직급 가라고는 얘기 안 했어. 그 우리 위에 스폰서님들이 뭐 직급을 가는 거였었겠죠? 저는 우측만 만들면 다이아가 되는 거였는데 원래는 제가 그래서 570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 친구가 60만 PB를 해서 510만 PB를 한 거지. 전 되게 잘 갔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잘 간 거 아닌가요? 사업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애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저는 그때 그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내 파트너들 보니까 내가 되게 대단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리고 6월 하반기에 세일즈 유지를 6월 하반기에 그렇게 다이아를 가고 7월 상반기에 세일즈 유지를 또 했어요. 왜? 오토 판매사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데 이게 그때부터 물건이 막 쌓이니까 힘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세일즈 유지만 계속 했었으면 어떻게든 했을 텐데 다이아를 가면서 이제 무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연달아 세일즈 유지하니까 이제 물건이 돈도 없고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다 떨어졌고 물건을 팔아야 돈이 생기는 상황. 그래서 제가 7월 하반기, 8월 상반기는 세일즈 유지를 안 했어요. 안 하고 8월 하반기부터 다시 세일즈 유지. 그래서 저는요 전후반기로 세일즈 유지를 계속 해가지고요 언제 오토가 됐는지 몰라요. 이게 내가 쳐서 유지가 된 건지 저절로 올라와서 유지가 된 건지 몰라요. 왜? 세일즈 마스터 중에 이런 분들 계셔. 정확히 250, 250 맞추는 분 계시죠. 근데 자연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내가 안 맞추고 가만히 있으면 8번 맞아요? 막 40, 50 이렇게 맞잖아요. 8번 안 맞아요. 전 그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20만, 32만 만약에 이래. 그럼 전날로 무조건 맞춰. 그러다 보니까 세일즈가 250, 300, 350, 400 이렇게 세일즈 유지가 돼요. 그래서 언제 오토가 됐는지 모른다니까. 그러다가 매일매일 내가 맞추기 시작하면 450이 넘죠. 그때부터는 내 목표를 이거 아까워 죽겠네. 다이아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년 6개월 동안 유지한 걸 세보면은요. 1년 6개월 만에 샤론을 갔는데 다이아 유지를 제가 18번 했어요. 18번, 나머지는 세일즈 유지. 자, 1년 6개월이면 1년에 24번이죠. 전후반기니까. 6개월이면 12번, 36번. 36번 중에 다이아 유지 18번. 그리고 18번 중에 2번은 직급 유지 안 했으니까 세일즈 유지 16번. 제가 속도가 빨리 난 이유예요. 근데 내가 이걸 본사에서 어떻게 얘기하냐고. 어떻게 빨리 성공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미친 듯이 직급 유지를 했습니다. 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다이아 유지를 어떻게 18번이나 했지? 제가요 로열 리더스인데요. 제 밑에 이제 리더스 하나 들어왔어요. 우측에서는. 좌측은 리더스 로열이 많아요. 왜냐면 저보다 먼저 오판되신 분들이 계셨어. 제 좌측은 저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저보다 오판은 먼저 됐어요. 능력자들이죠. 근데 이분들 로열 못 들어왔어요. 아직도. 근데 어찌 됐던 간에 제 좌측에 있는 분들은 능력자들이었어. 내 우측엔 능력자가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만약에 제가 다이아 유지라고 제가 샤론 유지하고 제가 스타 유지 할 때마다 누군가 계속 따라왔다면 그분 리더스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들어가죠. 근데 내 파트너들이 저는 세일즈 유지 3개월에 한 번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2달에 한 번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찾았어요.
누구는 3개월에 한 번, 누구는 2달에 한 번, 누구는 6개월에 한 번, 누구는 한 달에 한 번. 그런 사람을 찾고 나는 전후반기로 했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성장하고 파트너는 고속도에 맞게 성장한 거예요. 6개월에 한 번 유지한 사람은 6개월에 한 번 유지하는 것만큼 성장하고요. 3개월에 한 번 유지한 사람은 3개월에 한 번 유지하는 것만큼 성장해요. 왜? 그만큼만 뛰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PB를 계속 내려주잖아요. 그럼 저는 전후반기로 뛰었다는 소리죠. 저도 처음에 왜 나는 로얄 갔는데 내 파트너들은 리더스에 안 들어오지? 엄마한테 막 혼났어요. 네가 문제라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로얄을 좋아하는데 내 파트너들 리더스에 안 들어왔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직급 유지를 그렇게 했어. 못하겠다고 하니까 난 파트너도 피해주고 싶진 않거든요. 전 파트너도 피해는 절대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직급 미팅할 때 가세요라고 안 해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가실래요 마실래요 물어봐. 안 간다 그러면 딴 사람 찾아. 저는요 다이아 유지 하려고 하루에 3군데 지역을 간 적도 있어요. 대구에 있다가 대전에 갔다가 천안에 가서 미팅을 하고 세일즈 갈 사람을 찾았어. 그날 다이아 내일부터 가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도끼를 품고 직급 유지했는지 아시겠죠? 아니 대구에 있는데 대전에 누가 있대 괜찮은 사람이 가서 만나봤더니 아니야. 또 전화가 왔어. 천안에 괜찮은 사람이 있대. 가서 만나봤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점을 봤는데 올해 대박의 운이 들어왔대. 그래서 내가 애터미네 애터미 이러면서 마케팅 플랜을 막 설명해줬어. 어린이집 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세일즈를 할 수 있는지 그분한테 그랬지. 원래는 500만 PB 해야 돼요. 그땐 제가 미쳐서 무조건 제가 한쪽을 잡아줬거든요. 250만 하시면 가실래요? 하겠대. 이제 250만 PB가 얼만큼인지 물건이 얼만큼인지 전부 다 설명을 해주죠. 얼마 정도 파셔야 합니다. 자기 팔 수 있대. 그런 사람이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 나와요.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 나온다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그때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이아 유지를 한 거예요. 만약에 저와 같은 파트너가 있었다면 전 진작 임페리얼 갔을 거예요. 저도 전후반기로 세일 유지 하겠습니다. 저 전후반기로 다이아 유지 할 거예요. 근데 8년간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한 분이 계셨어요. 전후반기로 하시는 분. 근데 1년 하시더니 그만두시더라고요. 힘들다고. 누가 시킨 건 아니었는데. 근데 제가 이 얘기를요, 강의할 때 잘 안 해요. 왜냐면 부담스러워 하세요.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의아해 하세요. 2년도 안 돼서 어떻게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을까? 그리고 저는 이때 본사에도 불려갔어요. 베팅하냐고. 근데 저는 아니 무슨 돈이 있어야 베팅을 하지. 직장 그만두고 애터미 시작했는데 저는 정말 철저하게 팔아서 갔거든요.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저는 지금도 인터넷 판매 절대 못하게 하거든요. 전 되게 원칙주의자예요. 이제 그건 본사도 알아요. 근데 처음엔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본사가 의아해했어. 어떻게 이렇게 속도가 빠를 수가 있지? 근데 250만 포인트면요, 여러분.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밑에 좌측 파트너들이 오토 판매사가 먼저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마 다이아 유지를 하는 게 조금 수월했을 수도 있죠. 한쪽에서 먼저 오토가 됐으니까. 세일즈 유지하고 다이아 유지하는 게 수월했을 수도 있어요. 저보다 늦게 나왔는데 저보다 먼저 오토가 제 파트너들이 거의 6개월, 4개월 만에 되신 분 1명, 6개월 만에 되신 분 1명, 오토가. 진짜 신기하죠. 그게 이제 제가 빨랐던 성공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파트너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부장님은 한쪽이 잘 돼가지고 빨랐던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지금은 이제 제가 좌우가 비슷한데 초창기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으면 그럼 제가 한쪽 잡아줄 테니까 전후반기로 하실래요? 제가 항상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하겠다 그래놓고서 한 3번 하고 나서는 못 하겠다 그래요. 아니 내가 한쪽 잘 돼가지고 잘 된 것 같으면 한쪽 잡아줄 테니까 전후반기로 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데도 전후반기를 못 한다고요, 대부분. 근데 여러분 250만 포인트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스폰서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떠나서 여러분들 좌우 매출이 있잖아요. 좌측 뭐 한쪽에서 250이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 100대 100 정도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250만 포인트에서 300만 포인트면 앱솔루트 25개에서 30개거든요. 그거 15일 안에 못 팔아요? 못 팔까요? 나는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이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니 50개라고 쳐도
50개라고 쳐도. 나 혼자 250, 250 다 하면 50개죠. 그럼 하루에 3박스 팔면 돼. 월화수목금토일 안 쉬고. 그럼 45개잖아요. 한 50만 PB 도와달라고 하세요, 스폰서한테. 450만 PB 내가 할 테니까. 하루에 3박스 앱솔루트 팔아서 한 달에 1억 버는데 그걸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해야지. 내가 하루에 3박스 화장품 팔아서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저는요, 미친 듯이 안 뛰시는 분들은 비전을 못 봤다고 하는 거예요. 전업자가 하루에 3박스 못 팔까요? 팔 수 있어요. 하루에 미팅 막 4-5개씩 해봐요. 마사지 체험 해주고. 최대한 막 4명, 5명씩 불러가지고. 저는 우리 집으로 오든 센터에서든 그 집으로 가든 오라는 애 다 갔어요. 저는 진짜 막 이상한 할머니들, 진짜 막 되게 허름한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에 가가지고 막 마사지 해준 적도 있어. 가리지 않고 갔어요. 갈 수 있는 데는 다. 여수까지 가서는 그때 제가 리더스 클럽이었을 때나 그랬는데 파트너로 내가 돈은 잘 버는 줄 알잖아요. 아니 물론 잘 벌죠. 잘 버는데 쓰는 게 더 많았어요, 사실. 그때 제가 쌍둥이도 낳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2015년 상반기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제 매출이 정체죠. 제가 2016년 상반기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저는 실수로 임신이 됐어요. 전 둘째를 낳을 생각이 없었어요. 실수로 임신이 돼서 임신인지도 모르고 2달 정도 있다가 제가 맨 처음 임신이라고 말한 게 이금선 본부장님. 그것도 임신이라고 말도 안 했어. 언니 나 큰일 났어. 그러니까 너 임신했냐? 이러고 석세스 때. 그런데 쌍둥이인 거예요. 쌍둥이. 말도 안 되게 우리 집에 양쪽 집에 쌍둥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괜찮아. 나 준서 갖고도 8개월 때까지 일하다가 애 낳았으니까 쌍둥이인데도 일할 수 있어. 하고 일을 계속 했는데 한 4개월쯤 지났을 때 5개월쯤 됐을 때 조기 진통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애 죽이고 싶냐고. 집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쌍둥이는 4개월부터 조심해야 된대요. 보통 임산부랑 반대야. 그 안정기가. 보통 임산부는 초기에 조심하고 말기에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기가 안정기인데 쌍둥이는 3개월까지가 괜찮아. 그나마. 그리고 4개월부터는 쭉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센터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부터는. 근데 충격적인 건 저는 제 파트너들을 미친 듯이 스파르타식으로 끌고 왔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왜냐면 직급유지도 나 혼자만 전후반기로 하지 지들은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하는데 그런데도 제가 보통 스폰서가 임신했다 그러면 싫어해야 되잖아요. 좋아하더라고 파트너들이. 이제 좀 쉴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내 밑엔 리더가 없구나. 그래서 나 혼자 뼈 빠지게 이러고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저는요, 제가 파트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목표가 달랐던 것 같아요. 나의 목표가 너무 빨랐던 거야. 저는 2년 안에 리더스 가는 게 목표였고, 3년 안에 로열 리더스 가는 게 목표였고, 그래서 10년 안에 임페리얼까지 끝내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10년 안에 임페리얼을 끝내려면 2년 안에 리더스 가고 3년 안에 로열 리더스 가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내 파트너들은 목표 없이 그냥 제가 하자는 대로 했던 거예요. 본인의 목표가 없으니까 스폰서한테 끌려오면서 힘들었던 거야. 근데 저는요, 이 시간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 사업에서는 조금 느려졌지만, 제가 쌍둥이를 임신해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있는 시간이 없었다면 파트너들을 못 돌아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파트너들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 하면은 싫어하려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힘들어 하려나? 그래서 그 전에는 아니 직급 유지하면 250은 기본이지. 나는 다이아 갈 때 500 했어. 다이아 갈 때 500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나는 1,000만 원 써서 샤론 갔어. 막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얼마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150. 그럼 150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거지. 미팅의 분위기가. 그런데 그러면 성장이 당연히 더뎌지겠죠. 근데 저는 그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대신에 나는 성장을 해야 되니까 미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지금도 미쳐서 할 사람을 찾고 있고, 미쳐서 안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게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 안내를 해줘요. 대신에 사장님 요렇게 하시면 직급 가는 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사장님 요렇게 하시면 느리실 수도 있어요.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는 거지. 사장님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세요? 아, 그러면 스폰서들이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상의를 해볼게요. 근데 못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이걸 하나 다 설명을 하는 거지.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좀 정말 멱살 잡고 끌고 가듯이 끌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끌려왔던 사람 다 샤론 갔어요. 다 오토 판매사 됐었고. 근데 요 쌍둥이 요 기간 동안 제가 쉬었던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돼요. 센터 왔다 갔다 하다가 6개월 반, 7개월쯤 됐을 때 또 조기 진통이 와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퇴원을 못했어요. 애 낳을 때까지. 그래서 한 2달 병원에 누워 있다가 이제 8개월 때 애를 낳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셋 다 미숙아예요. 근데 진짜 튼튼해요. 큰 애도 제가 양수가 터져서 35주에 낳았거든요. 그래서 미숙아예요. 쌍둥이들은 34주에 낳았어요. 미숙아죠. 근데 셋 다 또래들보다 크고 튼튼해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 건강기능식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 큰애는 편식도 심하거든요. 변비가 없어요. 엄청 잘 가요, 화장실을.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이가 편식할 때마다 얘기해요. 준서야, 너 편식하면은 나중에 크게 아플 수도 있어. 너가 지금 근근히 애터미 건강기능식품 때문에 버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애터미 건강기능식품 때문에 튼튼한 것 같은데, 제가 아주 1시간 강의죠. 죄송해요. 아직 할 거 많이 남았는데 빨리 끊을게요. 제가 요때부터 쌍둥이를 2016년 상반기에 낳고, 그러니까 그 전부터 활동을 잘 못하니까 주춤주춤한 거예요, 매출이. 그러다가 상반기에 쌍둥이를 낳고, 제가 쌍둥이 낳자마자 한 달 만에 복귀했거든요. 한 달 만에 복귀했는데도 매출이 1년 동안 오르질 않죠. 뭐냐면 여러분들 코로나19 기간 동안 쉬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2-3달이라도. 여러분 2-3달 쉰 게요, 1년 영향 가요. 전 그걸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저는 나름 병원에 있으면서 상담하고 싶은 사람 병원으로 오라고도 했었고, 세미나 온라인으로 다 받고, 핸드폰이나 문자로도 관리했어요. 근데 그거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운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운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1년이 걸렸어요. 1년. 1년을 미친 듯이 움직이는데도 잘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쌍둥이 낳고 그 100일도 안 된 애들을 냅두고서는 호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이제 호주가 막 시작할 때였죠. 오픈 안 했을 때. 파트너들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2년 정도를 정체로 보내다가 제가 다시 2017년 상반기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로열 리더스에 들어갔어요. 2018년 상반기에. 그리고 소폭 성장을 쭉 계속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 2020년 하반기 보세요. 말도 안 되게 성장했죠. 원래 수입이 늘면 늘수록 성장하기 힘들어요. 왜? 갭이 커지잖아. 30에서 70 올라가는 거랑 150에서 240 올라가는 거랑 240에서 600 올라가는 거랑 600에서 2000 올라가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돈이 더 안 돼요. 오래 걸려요. 자, 여러분들 스폰서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 리더스 들어가신 분, 로열 리더스 들어가신 분은요, 매출이 늘어도요, 수입이 안 늘어요. 저도 매출이 늘어도 수입이 안 늘어. 근데 조직은 늘어요. 그러니까 도와줄 땐 많아지는데 내 수입은 안 늘어.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제 파트너한테 얘기했어요. 이 중에서 과연 로열 리더스까지 돼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참 궁금하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파트너들만 봐도 리더스 들어간 다음에 노시는 분들 많아요. 답답하죠, 저도. 제가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파트너들 때문에 아니에요. 물론 파트너들 때문에도 있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내 성공 때문이에요. 아마 로열 리더스들 중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임페리얼까지 목표가 확실하실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제 스폰서님들을 봐도 아유, 나는 그냥 이거면 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크라운 임페리얼 갈 수 있는데도 안 가. 뭐 언젠간 가겠지. 왜냐면 언젠가 로열 가봤거든, 가만히 있으면서. 밑에서 미친 듯이 하는 파트너가 있으니까. 근데 전 그것 또한 제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은 내 사업이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회장님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내려놓은 계기가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돼서 내 위아래로 돼지 클럽들 때문에. 그래서 이덕 임페리얼님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주시는 분이 안 계셨어. 그래서 내가 서울까지 찾아갔어요. 뭐 그분이 상담해 주신다고 상담해 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의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따라가서 그분의 일정을 따라갔어. 택시를 타시길래 따라 탔어요, 내가. 뭐 황당한 듯이 날 쳐다보시더라고요. 저 진짜 상담하고 싶어요. 이러니까 얘기해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돼지 클럽을 키우래요. 꽃돼지를 만들어. 그게 네 사업이 잘 되는 길이야. 저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최근에 본사에 갔다가 또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거 물어보지 말랬지. 신경 쓰지 말라고. 얘네들은 어차피 안 해.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안 변한다고 네 사업 안 할 거냐는 거지. 그러면서 이거 2주라는 사업 아니야. 6주라는 사업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집에서 계속 6줄? 어떻게 6줄 하라는 거지? 나 혼자 연구를 한 거지. 그분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말하더니 가래. 꽃돼지 만들어. 6줄 하는 거야. 가. 난 택시비 주고 가시더라고.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집에 와서 도대체 저 소리 무슨 소리일까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2줄에서 직급 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직급을 이제 본인들이 가는 게 아니라 직급 가려고 파트너로 족쳐. 왜 제대로 못하세요? 이러면서. 근데 파트너가 직급을 가기 싫을 수도 있고 능력이 안 될 수도 있고 나는 직급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파트너 만들어야지. 그 소리예요. 돼지 클럽 만들고 6줄 하라는 게 그 소리라고요. 즉 여러분들의 목표만큼 하겠죠. 제 생각에는 이더그 임페리얼님은 6줄 이상 하실 것 같아요. 그분은 아메이 했던 분이잖아요. 아메이는 브레이크웨이 방식이거든. 6줄, 10줄, 20줄 이상도 하는 데가 아메이예요. 아메이 했던 분이 애텀이 와가지고 두 라인 해도 되지만 6줄 하면 더 크네? 이걸 모르셨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곰곰이 집에 가서 저처럼 잘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저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한테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애터미에서 성공하신 분들 중에 위기가 없는 분이 계실까요? 다 있어요. 힘든 순간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제 파트너가 저보다 먼저 오토 판매사가 됐을 때예요. 그게 좋으면서 이게 어떤 심정이냐면 좋으면서도 되게 자존감이 확 무너진다 그래야 되나?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나보다 먼저 오토 됐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나? 그게 제가 사업 시작한 지 한 6개월 좀 지났을 때였어요. 나보다 늦게 나온 사람 시스템에도 없었어. 시스템도 안 타고 있다가 어느 날 센터로 전화 와서 그 마케팅 플랜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와보라 그랬어. 근데 이미 매출이 엄청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 제품을 전달해가지고 매출을 늘린 건데 마케팅 플랜 잘 모르니까 짝다리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요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 왜 돈이 안 나오죠? 이러더라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판매사를 가도 되겠는데요? 조금 팁을 알려주니까 금방 오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회원을 모집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사람을 모집하는 능력이. 근데 그분이 오토 되니까 그 위에 있는 분이 오토가 된 거야.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모으지? 그때는 그게 너무 저한테는 자괴감이 들고 어떻게 하는지가 너무 궁금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분이 갖고 있던 인적 자원과 제가 갖고 있던 인적 자원이 달랐고 그분이 갖고 있던 자본과 제가 갖고 있던 자본이 달랐어요. 저는 32살에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대구에서 돈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었고 그분은 이미 남편이 굉장히 대기업에서도 굉장히 고위 간부에 있는 분이고 신문에도 막 나시고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다가 원래 외제차 끌고 다니고 원래 60평에 살아. 되게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변 동네 아줌마들한테 야 이거 써 이게 좋아 그럼 다 사. 근데 그때는 내가 그런 걸 캐치를 못하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많이 팔지?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인적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계실 거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본. 저한테 있는 자본은 인내와 끈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인내와 끈기는 별로 없어도 인적 자본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다른 자본이 많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자본들을 많이 투자하면 많이 투자할수록 애터미는 잘 돼요. 저는 물질적인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인적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내 몸뚱아리를 투자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분은 굉장히 럭셔리하게 사업을 하셨어요. 굉장히 럭셔리하게 파트너들한테도 나는
파트너 밥 사줄 돈 없어가지고 맨날 비전을 얘기하면서 야 우리가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김밥 먹으면서 일하지 이랬는데 그분은 파트너 데리고 막 레스토랑 다니시고 완전 다르게 사업을 진행을 한 거죠. 근데 방법은 없어요. 각자 본인에 맞는 방법을 하시면 돼요. 그때 제가 자괴감이 들었던 이유는 저 사람은 성공하고 왜 나는 못했을까가 아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될까? 근데 안 되는 게 아니었었던 거죠. 그분과 비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느려요. 그 이유는 어딘가에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건 제가 그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울면서도 시스템에는 꼭 나갔어요. 출근 꼭 하고 세미나는 꼭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3일 만에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막 울면서 물론 기분이 잠깐 다운되고 이런 적은 있죠. 근데 저는 몇 초 안 가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제 긍정의 원더우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일을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3일을. 센터 갔다 와서 집에 가서 또 이불 뒤집어 쓰고 그러고 세미나 갔다 와서 또 우리 신랑이 너 왜 그렇게 우니 이러면서 내가 인생 시나리오를 펴놓고 막 울었어요. 이불 침대에다가 인생 시나리오 펴놓고 이러면서 나 이거를 이루어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면서 한 3일을 제가 울었었던 적이 있어요. 너무 답답해서. 그런데 그것도 금방 제가 생각 고쳐먹고 아니지 내 밑에서 세일즈 마스터가 나왔으니까 다이아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제가 다시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면 흔들려요. 다시 목표를 정하니까 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리더스는 제가 먼저 들어갔어요. 로열도 제가 먼저 들어갔고 로열 아직 못 오셨어요. 그분들이 먼저 저보다 오토 되신 분들이. 근데 여러분들 코로나19는 분명 기회예요. 저는요 코로나19 터지자마자 처음에 코로나19 터져도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했는데 이제 본사에서 센터 문 닫아라 라고 명이 떨어지자마자 제가 센터 말고 다른 장소에서 직급자들을 불렀어요. 몇몇 직급자들을 불러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코로나19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다른 지역도 못 갈 것 같고 센터에서도 모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스템 교육입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유튜브를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원래 그 전부터 저한테 유튜브를 하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파트너들 중에서. 근데 제가 시간 없다고 안 한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코로나19 터지면서 아 유튜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유튜브에 영상 못 올려요. 동생이 해주거든요. 찍을 줄만 알아. 찍을 줄만. 근데 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아이디어를 주세요. 제가 파트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한 분이 본부장님 꼭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노하우를 알려줘야죠. 애터미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애터미가 무너지면 나도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제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물론 많이 보시는 분들은 많이 보시지만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칼에 자르니까 그분도 가만히 계시더라고. 도울 자를 찾아야 된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 동생이 웹 개발자예요. 동생 전화해서 너 누나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 온라인 센터를 만들자. 네가 할 수 있겠니? 기술적인 부분에서 기획은 내가 할게.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바로 천안으로 왔어요. 그래서 동생 가족이 한 3주 정도 그때 대구에 한창 신천지 난리 났을 때였었거든요. 저희 동생은 대구에 살고 있었으니까 천안에 와서 3주 정도 저희 집에 있었어요. 동생네 가족이. 3주 정도 저희 집에 있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기획하고 회의하고 촬영해서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신규 컨텐츠를 위한 자료를 좀 많이 만들었어요. 사업자들보다. 그리고 코로나19는 기회다라고 제가 제 유튜브 첫 번째 영상이 이거예요. 코로나19는 기회다. 원래요 위기랑 기회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와요. 제가 제 파트너들이 먼저 오토 판매사가 돼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불 뒤집어 쓰고 울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지 파트너가 오토 판매사 됐으면 내가 다이아 유지를 하기가 쉽겠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서 동전을 뒤집는 것처럼 생각의 전환을 못하면은요 자꾸 위기와 부정만이 여러분들 옆에 있어요. 저희 엄마가 엄마를 도와주는 스폰서가 없어서 힘들어하실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요 엄마 도움 주는 스폰서가 없는 게 더 좋아. 그럼 엄마는 누구의 사나가 아닌 유석영의 사나를 만들 수 있잖아.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가 제가 세일즈 마스터밖에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항상
위기랑 기회는 같이 온다니까요. 같이 있어요. 물이 상황은 똑같아. 물이 반컵이 있는데 반컵밖에 없네, 반컵이나 있네 이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제 파트너들은 센터에 모이지 못하는 거, 오프라인 세미나가 없는 거에 집중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못 모일 수 있다. 근데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모여야 될 거다. 슈퍼를 못 가니까. 그래서 제가 소비자 콘텐츠를 많이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제품에 관련된 것들. 근데 또 활용을 못 하시더라고. 그거를. 어떤 분들은 그걸 활용을 잘해서 소비자도 늘리고 회원가입도 많이 시키는데 어떤 분들은 활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유튜브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줌 미팅이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는 제가 강의를 많이 다녔어요. 전국 전 세계로. 근데 그게 딱 없어졌잖아요. 오프라인 세미나가 없어지니까 시간이 많았겠죠. 그래서 전 다시 제가 에이전트 때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현장 일을 다시 했어요. 전단지 들고 돌아다녔어요. 저는. 파트너들 집에서 안 나왔을 때 저는 전단지 들고 돌아다녔어요. 파트너들한테 1대1로 미팅하자고 해도 안 나와. 코로나 걸린다고. 그래서 그럼 전단지만 저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문에 걸어놓고 가더라고. 내가 이제 내 스티커를 붙여서 돌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트너들한테 각자 자기 전단 스티커 붙인 거 나한테 달라고. 근데 주신 분도 있고 안 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운동할 때도 돌리고 돌렸어요. 근데 거기서 뭐 연락이 몇 명이나 왔겠어요. 근데 저는요, 보여주는 거예요. 파트너들한테. 전단지 돌리고 사진 찍어. 지금 사장님 전단지 이 지역에 돌렸거든요. 연락 오시면 잘 받으세요. 내 파트너들이 집에만 있을 수가 없겠죠. 본부장이 저러고 다니는데. 본부장이 저러고 다니는데 얼마나 그랬겠어요, 집에서. 내가 한 며칠 그렇게 하니까는 나오라니까 나오더라고. 그래서 소규모로 미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얘기 안 해도 소규모로 미팅을 각자 잘 진행하는 그룹도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오프라인 미팅을 진행했던 팀과 아닌 팀이 매출 차이가 많이 났어요. 오프라인 미팅을 진행했던 팀들은 지금도 직급 유지를 하고 직급을 가고 있어요. 근데 오프라인 미팅을 진행하지 않았던 팀들은요, 거의 무너졌어요. 사업자들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한참 동안 미팅을 안 하다 보니까 줌으로만 가끔씩 들어오니까 지금은 모이는 것 자체를 까먹은 것 같아요. 습관이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센터를 안 열거나 스폰서님들이, 그러니까 스폰서가 센터를 열어야 열 수 있잖아요. 안 열더라도 여러분들은 모이셔야 돼. 센터는 많이 오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다 같이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구대민센터에서 문을 열어놨는데 그룹별로 하고 안전수칙 다 지켜요. 그러니까 인원 제한이 있어요. 강당에 사람이 많이 차면 밖에서 들으라 그래. 아니면 각자 방에 들어가. 그리고 밥은 안 먹어요. 철저하게 지켜요. 방법은 있어요, 찾으면. 그런데 저희가 11월 때까지 센터를 못 열었잖아요. 본사에서 작년 11월까지. 그 전까지는 줌을 활용을 한 거예요. 근데 줌을 활용하면서 저는 사업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게 제사나가 전국과 전 세계에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다 시스템으로 모으는데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줌 미팅 할 때도 지금 여기도 카메라 안 켜고 계신 분이 계신데 출근이라고 생각하시고 정장 딱 입고 책상 앞에 앉으세요. 노트 준비하셔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하고 그냥 비디오 꺼놓고 들어 누워가지고 소파에 누워서 들으시는 분하고 천지 차이예요. 집중도부터 달라요. 저도요, 온라인 세미나 본사에서 하잖아요. 센터 가서 들을 때도 있고 집에서 들을 때도 있거든요. 집에서 들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 몰라. 딴짓하면서 듣거든. 근데 센터 가서 들으면 다 기억해. 여러분들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채찍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온라인 시스템, 오프라인 시스템 다 하셔야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소비자 컨택해야 돼요? 사업자 컨택해야 돼요? 둘 다 해야죠. 제품 전달해야 돼요? 비전 전달해야 돼요? 둘 다 해야죠. 얼마 전에 제 파트너님이 되게 오랫동안 사업하신 분이세요. 몇 년간. 소비자가 무지 많아. 근데 그분이 스피치하면서 이러시더라고. 아, 자기가 초대를 못한 이유를 이제 알았대. 자기가 제품 얘기만 하고 사업 얘기를 안 했대.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안 하다가 제가 계속 에이코어 리스트를 계속 시키거든요. STP를 동그라미 치려고 마음 먹다 보니까 STP가 사업 설명이잖아요. 누군가한테라도 비전 전달을 해야 되잖아. 제가 이거 체크 안 해오면 상담 안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 목표로 잡은 거예요. STP로. 자기가 잘 안 되는 거.
그런데 STP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분이 매주 초대하세요. 매주 초대하니까 사업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자,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할 얘기는 많지만.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꼭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성공의 8단계랑 A코어 리스트.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이거 누가 말한 거죠? 이거 이더그 임페리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초창기 애터미 사업할 때 막 시작했을 때 석세스 세미나 갔는데 그때 이더그 임페리얼님 강의셨어요. 근데 그분이 애터미 성공하는데 정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답이 있대요. 귀가 쫑긋. 뭐지? 나 너무 궁금했는데. 여기 계신 분도 이거 사업 어떻게 해요? 잘 안 돼요. 이러시는 분도 많잖아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하면, 그때는 에이코 리스트가 없었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성공의 8단계 100번, 오토 판매사 100번 들으세요. 그게 그 강의의 핵심이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성공의 8단계 100번, 오토 판매사 강의 100번 듣는 거 실행했고요. 그때 제가 사업 시작한 지 3개월도 안 됐을 때예요. 그때부터 제가 우리 센터는 라인 미팅이라는 게 없었어요. 저희 엄마도 스폰서, 그러니까 케어해주는 스폰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다른 센터에 강의 들어갔다가 거기 칠판에 라인 미팅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 미팅이 뭐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몰라. 엄마도 누가 라인 미팅을 해줘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자들 자기 라인 모아서 미팅하는 거겠지. 근데 엄마가 부르면 안 와. 이러시더라고. 아줌마니까 저희 엄마 밑에는 남자 네트워크 했던 사업자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야. 스폰서를. 그러니까 오라 그래도 안 와. 그래서 엄마 나 라인 미팅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거면 성공의 8단계로 해 이러시더라고 우리 엄마가. 그래서 성공의 8단계 듣고 내가 행동한 걸 가지고 근데 그때 라인 미팅 해봤자 1명, 2명밖에 안 들어왔었어요. 제 파트너가 많이 없으니까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일단 1명 놔두고라도 했어. 그리고 제 파트너 중에서 안 들어오는 분도 계셨어요. 저보다 먼저 나오신 분. 지가 알면 뭘 알아. 3개월밖에 안 된 애가.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성공의 8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 꿈과 목표 설정 이번 주에 지켰으면 어떤 부분을 지켰고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결단 어떤 부분을 결단했고 어떻게 지켰는지 이걸 매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제 파트너들한테 지켜서 발표를 하라고 시켰어.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제 나중에는 제 라인 미팅이 미어 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숙제를 내주잖아요. 10%밖에 안 해와요. 지금도 에이코어 리스트 작성하는 거 제가 숙제를 내주거든요. 10%밖에 안 해와요. 결국 그 10%만 성공해요. 자, 저는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드렸어요. 에이코어 리스트는요, 이덕 임페리얼님이 한 4년 전쯤, 4, 5년 전쯤에 갖고 나오신 거예요. 한 8개월 정도 노시다가 은퇴하셨다가 다시 오시면서 에이코어 리스트를 들고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때 에이코어 리스트를 갖고 오지 않으면 상담해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에이코어 리스트, 근데 에이코어 리스트를 보고 제가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저는 에이코어 리스트를 리더스 가고 나서 알았거든요. 근데 에이코어 리스트에 적혀 있는 거 제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장이 빨랐던 거예요. 전 책 읽기도 하도 파트너들이 책을 안 읽어서 독서 클럽까지 만들었었거든요. 책을 읽는 게 사업에 도움이 돼요. 엄청 많이 돼요. 특히 자기계발서. 제가 이때는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고 지금은 전 성경밖에 안 봐요. 근데 성경이 도움이 돼요. 아주 많이.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세요. 그리고 VOD 시청, 미팅 참석. 이 A코어 체크리스트는요. 성공의 8단계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나의 행동을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래서 A코어 체크리스트는 여러분들의 성적표가 돼요. 성적표, 애터미 성적표. 그래서 여러분들 A코어 리스트를 체크를 15분 책 읽기, VOD 시청, 미팅 참석. 오늘 미팅 참석하신 거예요? VOD 시청은 따로 해야 돼. 제품 애용은 내가 적어 놓으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매일 팩을 하면 동그라미 치겠다. 라던가 건강기능식품이랑 뭐랑 어떻게 먹으면 동그라미를 치겠다. 여러분들의 기준을 정해 놓으세요. 사업 설명은요. 마이크 잡고 하는 사업 설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규한테 애터미를 한 번도 안 전달한 사람한테 애터미를 전달했느냐. 제품 말고 비전. 5분 만에 짧게 해도 돼요. 나는 이런 때문에 애터미를 하고 있고 애터미 회사에는 이런 비전이 있고 너도 한번 알아봐.
요런 게 사업 설명이에요. 사업성을 전하는 거. 제품 전달은 제품을 전달하는 거. 근데 제가 사람들이 제품 전달을 동그라미 치려니까 물건을 팔면 동그라미 치고 못 팔면 X더라고. 그러니까 치기가 싫대. 제가 요즘에 뭘 시키냐면 전단지 있죠. 전단지 체크받는 걸 시켜요. 근데 전단지에 애터미 제품 쓰는 거 체크하는 게 아니라 전단지에 내가 쓰고 있는 제품인데 애터미 거 아닌 거. 뭐 정관장 홍삼 먹으면 홍삼의 동그라미. 그리고 옆에 정관장 이렇게 써놓고 내가 페리오 치약 쓰고 있으면 치약의 동그라미. 이제 그걸 받아오면은 제품 전달에 동그라미 치라 그래요. 왜냐하면 파트너들이 보니까는 어떻게 제품 전달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후속 관리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체크를 해오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후속 관리하라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정관장 홍삼을 먹고 있는 사람한테 애터미 홍삼이랑 비교 설명해주면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꿔요. 왜? 진세노사이드 양이 정관장 프리미엄급보다 애터미께 높은데 가격은 싸요. 정관장 홍희장군하고 애터미 홍삼진갱이 진세노사이드 양이 똑같아요. 근데 가격은 3분의 1도 안 돼요. 이걸 설명해주면 바꿔요. 근데 그냥 좋으니까 써봐, 좋으니까 써봐. 이제 그건 지났어요. 회장님이 옛날에 말씀하시던 좋으니까 써봐의 시대는 지났어. 왜?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보에 너무 민감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엄청 머리 좋게 빠삭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특징과 효과만 전달하면 돼요. 특징과 효과만. 근데 홍삼을 이미 먹고 계신 분들은 특징을 알아요. 효과도 알아요. 그러면 제가 체크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홍삼을 원래 안 먹던 분한테 홍삼을 전달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홍삼을 드시고 있는 분한테 애터미의 제품의 품질과 가격이 좋기 때문에 비교 설명하면 바꾼다고. 유산균은 안 먹던 분한테 유산균 들이밀면 잘 안 먹어요. 근데 유산균을 먹고 있는 분은 바꾸게 만들 수 있다고. 가격이 비슷한데 품질이 더 좋으면 바꿔요. 품질이 비슷한데 가격이 더 싸도 바꿔요. 품질, 가격 둘 다 가성비 높으면 바꿔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딱 포인트로 체크해서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 야, 이 유산균은 뭐가 몇 억 마리인데 우리는 얼마야. 근데 가격은 얼마야. 홍삼은 사포닌 알지? 그게 기본이야. 그게 진세노사이드. 야, 진세노사이드 양이 어떻게 돼? 야, 치약. 지금 그람당 가격. 얘 1,000얼마라고? 근데 얘 80g이잖아. 우리 100g으로 따지면 1,450원이야. 1,500원이야. 가격 비슷하지? 근데 이거 프로폴리스 없잖아. 우리는 수용성 프로폴리스 치약이야. 똑같은 가격에 어떤 거 쓸래? 쓰고 있는 거 바꾸게 하셔야 돼요. 근데 파트너들이 재밌는 게 본인들이 양파즙 먹고 좋으면 계속 양파즙 권해. 양파즙 안 먹는 사람한테. 근데 양파즙 먹는 사람한테 권하면 바꿔요. 니즈를 파악해야 돼요.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할 줄 모르는 줄 몰랐어요, 제가. 당연히 다 할 줄 알았어. 근데 제가 파트너들하고 한 명 한 명 상담해보니까 못하시는 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낸 게 그거예요. 전단지 체크하기. 그리고 전단지 체크를 하다 보면 지금 애터미 제품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동그라미를 치세요. 다른 회사 걸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 고무장갑도 있었어? 체크하다 보면. 뭐야, 베개도 있었어? 몰라서 못 쓰는 분이 더 많아요. 그리고 비교 설명해준 다음에 바꿀 걸 다 바꾸라고 하지 마시고 네가 내 설명 들어보고 가성비 좋은 것만 바꿔. 항상 나는 너를 위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다라는 걸 각인을 시켜야 돼요. 팔아도 돈 하나 안 남잖아요. 근데 그분이 바꿀 게 한 10가지 된다. 그러면 나 이거 그럼 바꿀래. 이거 바꿀래. 처음에는 그냥 체크를 받고 두 번째 가서 설명해 주신 다음에 바꿀 걸 체크를 받으세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하시냐면 바꿀 걸 PB로 계산해서 가세요. 야, 네가 이거 바꾸면 PB가 일만큼인데 이 정도 PB면 너는 캐시백을 얼만큼 받을 수 있어. 금액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캐시백 받으실 수 있어. 그럼 됐어, 나 그런 거 안 받아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마트에서 1년 내내 물건 몇십만씩 사봤자 나한테 떨어지는 거 몇천 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PB 계산해서 야, 너 어차피 유산균 계속 먹을 거잖아. 홍삼도 계속 먹을 거잖아. 치약, 칫솔 계속 쓸 거잖아. 니네 4인 가족이잖아. 그러면 이만큼 PB가 되는데 너 그러면은 한 달에 얼만큼씩 돈 들어가. 그런데도 회원가입 안 할래? 소비자 안 할래?
그런데 너 같은 소비자를 또 만들면 나처럼 연금소득까지 만들 수 있어. 까지. 그럼 사업 설명한 거예요. 사업 설명 동그라미. 그리고 그 친구가 회원 가입하는 방법, 물건 주문하는 방법, 이런 거 알 수 있을 때까지 후속 관리 해주는 거예요. 근데 돈 벌고 싶대. 갈 때마다 물어봐요. 야, 돈 벌 마음이 생겼냐? 소비자만 할 거냐? 소비자만 하고 싶으면 소비자만 해. 저는 사업하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네가 결정해. 전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근데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전 그때는 조건을 걸어요. 우리 일은 시스템 사업이기 때문에 너가 사업을 하고 싶다면 교육 들어야 돼. 교육 듣기 싫대. 그럼 넌 소비자야. 제 파트너 중에 센터에도 안 나오는데 자꾸 사업자래. 제가 얘기해요. 그분 사업자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저의 사업자의 판단 기준의 1번은요. 시스템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예요. 시스템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무슨 사업자예요. 아니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소비자라고. 자꾸 본인은 사업자래. 틀렸다고 알려주셔야죠. 우리 일은 시스템 사업이고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안 나오고 어떻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영업 아니에요. 여기 안 나오고 사업하겠다는 분들은요, 보통 영업이랑 착각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잊지 마세요. 성공의 8단계, A코어 체크리스트, 오토 판매사. 자, 성공의 8단계, A코어 체크리스트, 오토 판매사. 이 세 개를 계속 들으세요. 100번. 100번 들으세요. A코어 리스트 강의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 강의랑 이더구 임페리얼님 강의랑 있고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 똑같은 거 반복해서 들으세요. 저는 이더구 임페리얼님 강의만 계속 들었어요. 성공의 8단계랑 오토 판매사 강의. 여러분들이 이거대로 하면은 성공을 못할 수가 없어요. 성공 못하는 게 기죠. 그래서 오늘 본의 아니게 1시간 반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성공을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